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코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코인 100%입니다. 어제 눈이 엄청 오고 새벽에 바닥이 다 꽁꽁 얼어버렸네요. 바닥이 많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리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르다노 CEO 찰스 호스킨슨이 최근 SRP가 어떤 기술적 가치도 제공하지 않고 SRP 커뮤니티는 독성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이 한 팟캐스트에 참여해서 XRP를 공격했는데, 한 사람은 2013년경 6개월 정도로 짧지만 이더리움의 전 CEO였고, 또 한 사람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로 현재도 이더리움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둘 다 이더리움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 XRP가 오늘 기준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현재 9위 에이다와 2위 이더리움 사이에 랭킹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그들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플레이하는 방법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탈릭은 XRP가 완전하게 중앙 집중화되었지만 일반 암호화폐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스워츠는 비탈릭은 여전히 리플의 회사이고 XRP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고 있다. 그는 SRP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중국 관련 이야기는 리플 관계자들이 한 이야기인데 XRP가 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는데요. 리플이 한 이야기에 대한 감정을 XRP에 복수하듯이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 표현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의 반응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내러티브는 낯설지는 않다. 그렇지만 리플 회사, 기관,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사용하는 분산 네트워크인 XRP 레저의 차이점을 그동안 많이 설명해 왔지만 아직도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중에 하나인 XRP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은 XRP와의 소송이 너무나 큰 이슈라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히고 있고 리플의 다양한 파트너십들의 가치들이 빛을 완전히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XRP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면 지분 증명으로 변경된 이더리움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현재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평가를 연애 과거에 이더리움 관계자와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관계자가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 소송의 결과가 다가올수록 그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가 봅니다. 리플이 XRP와의 소송에서 일찌감치 손들고 포기했다면 현재 이더리움까지 증권일지도 모른다는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 암호화폐 2인자 자리에 대해서 날개를 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면 결코 이렇게 전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리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찰스 호스킨슨과 비탈릭 조리도 XRP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찰스 호스킨슨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는 하지만 그렇지만 희망과 관련된 사건은 리플의 억지다 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비탈릭은 XRP는 완전히 중앙 집중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더리움 관계자들 속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저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현재 각자의 길을 가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관계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 속성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물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아닌 의회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의회가, SEC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먼저 협력을 해서 무엇이 암호화폐이고 그리고 그 암호화폐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나 SEC에 전달하는 것이 더 실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보여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에 대한 청사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은 청사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 암호화폐용 새 하위 테스트를 도입해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은 결국 리플과 SEC 소송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일 텐데요. 결국 리플과 SEC의 소송은 하위 테스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아주 큰 법적 쟁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 지위를 신청하고 브리핑을 제출한 코인베이스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 하위 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맞을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SEC 위원 중 한 명 헤스터 플러스 역시 하위 테스트는 투자 계약 없이 오렌지 쇼핑의 증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투자 계약 없이 오렌지 쇼핑의 증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즉 투자 계약과의 별개로 암호화폐 그 자산 자체가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는 하위 테스트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번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영원히 증권이지 하위 테스트에서는 증권이지만 어느 순간 어떤 성격이 변화가 있으면 증권이 아니다. 이런 것도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하위 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의 청사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도 코인베이스도 업계에서는 결국 암호화폐만을 위한 새로운 하위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블레드 갈릭하우스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베르긴 실러 SEC 위원장이 SEC가 순찰 중인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SEC가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FTX 사태를 맞이한 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블레드 갈릭하우스의 표현을 보면서 한겨울에 경찰복을 입고 도로 한복판을 서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실적은 있어야 하니 그럴듯한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그럴듯한 고시를 대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사람이 미국 재무장관의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의 태국 경영자들이 다가오는 불안과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 앨런의 실제 비즈니스 경험 부족의 이유로 그녀를 대체할 것을 백악관에 촉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로비 활동으로 인해서 앨런 의장이 진짜 사임할 경우에는 후보자 명단을 준비하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과연 겐실러가 그 리스트에 들어갈 것인지, 만약 겐실러가 미국 재무장관이 된다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튜브 채널은 아무리 빨라도 공시가 나온 이후에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코인 시장은 정보의 입수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알게 되면 손실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코인 100% 정보방은 공시가 뜨자마자 바로바로 빠르게 정보가 올라오고 저희 구독자들을 위한 100% 무료 서비스 정보 공유방이니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받아보시고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655-5530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정말 간단하죠? 클릭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강요 없으니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정보방에 질문하시고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1 보내주시고 들어오셔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FTX 사태 이후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인데요. FTX 붕괴 이후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점유율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만 거래하는 거래소 중에서 바이낸스 점유율은 9월에 82%, 12월에 87%로 코인베이스의 점유율은 더 많이 뛰었는데 9월 22%에서 40%로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점유율이 올랐다고 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17%의 점유율은
정말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 동안에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17%의 점유율을 가지고 거래가 왕성하게 되는 암호화폐 불장이 찾아올 때면 코인베이스는 아마도 이번 FTX 차트의 진정한 수혜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과 함께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고 가치 있는 정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